자, 오늘 우리 K증시는 어제 중국 양회에서 나왔던 그 GDP 실망을 잘 이겨내면서 코스피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모처럼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의 강세를 나타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이 코스피보다 더 컸는데 대신에 이제 개인들만 오로지 에코프로 BM 같은 2차전지 관련주들에 다 몰려들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이걸 계기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수급은 조금 엇갈렸지만 주가는 대부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일단 오늘도 제가 늘 외국인들의 어떤 활동성 지표로 삼는 홍콩 증시 알리바바 홀딩스의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정말 무슨 차트가 지진 표시계급으로 미친 듯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요동을 치다가 결국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외국인들 코스피 순매수를 그동안 아직도 못 털었던 공매도 물량이 청산되면서 상방에 일시적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봄바람이 불면서 이번 주 미국은 그야말로 이벤트 위크입니다. 오늘 밤 월요일만 정말 폭풍 전야처럼 한산하고요. 미국 시간으로 당장 화요일부터 이틀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청문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 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금요일 2월 고용지표의 예고평격으로 통하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날 또 FOMC 2주 전에 항상 공개되는 연준 베이지북도 나오고, 다음 이제 우리 이번 주 증시 마감하고 금요일 밤에 드디어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그리고 또 이날 마침 제니 옐런 전 연준 의장 겸 현 재무장관의 하원 청문회가 또 잡혀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벤트들을 다 깔때기 화법으로 풀이를 하면은, 그래서 당장 3월 22일 FOMC에서 도대체 금리 인상 폭이 0.25야 0.5야 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전부 귀결이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바로미터로 쓰이는 달러 인덱스는 지난주 활발한 랠리 끝에 일단 주말에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하메드 엘 에리언, 그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핌코의 창립자였고 지금은 알리안츠 인베스터즈의 고문인데요. 외모는 우리 김은국 형님을 닮은 듯한 매우 친숙한 분이죠. 이분은 3월 FOMC에서 연준이 0.25%냐 0.5%냐 그걸 선택하는 거 둘 다 쉬운 선택지는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금리 인상이냐 아니면 금리 인하냐 이런 정반대의 초이스도 아니고, 그냥 금리 인상 어차피 하는 거 폭을 얼마로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세게 하고 다음에 쉬느냐, 아니면 두 번에 나눠서 약하게 하느냐, 이런 정도의 선택이 뭐가 어렵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준의 마인드로는 이게 정말 너무나 어려운 선택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 에리언은 연준이 늘 강조하는 데이터 디펜던트, 즉 경제 지표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면은 이번에 0.5% 금리 인상이 맞다. 그러나 이거는 어떤 뭐 정치적으로나 또 경기 침체 우려 지금 겨우 벗어난 실물 경제에다가 다시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여기서 0.25% 금리 인상으로 그치면은 이건 지금 너무 다 선반영돼 있어가지고 아예 금리 인상의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네요. 그러면서 이 엘 에리언 형님은 알리안츠 공식 하우스 뷰로 이번 3월 22일 연준 금리 인상의 폭을 0.5%로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오늘 정말 큰 형님들의 예언 배틀이 마련이 되는데, UBS의 플로어 디렉터 겸 이사 아트 캐신, 이분 정말 나름대로 그 월가의 원로고요. 그 저런 마바라들하고는 거리가 정말 먼 진짜 찐 구루입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나이스 플로어에서 주문 처리하고 전화 주문 받고 이렇게 막 현직에서 뛰는 분인데, 연세가 이제 41년생이시니까 우리 아빠랑 동갑이시네요. 그럼 우리 나이로 이제 83이죠. 하여튼 이 아트캐신 큰형님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금융계 월가 짬밥으로 봤을 때 연준이 can not go back to the supersized rate hikes, 그러니까 연준이 작년 12월에 금리 인상 폭을 0.25%로 줄였던 걸 이번에 3개월 만에 다시 0.5%로 돌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 연준이 그럼 야 작년 12월 달에는 금리 인상 폭을 왜 줄였냐, 그게 실수였다는 걸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근데 뭐 제롬 파월은 이미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고 한번 그 얘기했던 판단이 다 실수였던 걸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두 번 실수는 더 안 된다, 이렇게 뭐 스스로 맘먹고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연유로 페드워치 금리 인상 확률은 0.5% 빅스텝 쪽이 이제 전날 30%대에서 다시 20%대로 뭐 하락을 했는데, 하여튼 또 그런데 이 아트캐신 큰형님이 연준 금리 인상의 폭이 계속 0.25%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전망은
이게 그렇다고 낙관론을 또 표현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분도 일본 중앙은행의 시계가 뭔가 시한폭탄 그 타이머처럼 돌아가고 있다고. 이게 만약에 미 국채 시장에 터지면 그거 정말 시장에 빅 쇼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 국채 최대 채권 보유 국가인 일본이 미 국채를 내다 파는 것도 아니라 그동안 그냥 공격적인 매수세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미 국채 금리는 폭등을 할 수 있고, 현재 이제 미국 정부가 부채 한도 꽉 차가지고 이거를 증액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비용 부담이 현재 바이든 정부의 모든 재정을 다 빨아들이고도 남을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가도 이걸 섣불리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거죠. 다음 ING 금융그룹 역시 연준에게 남은 카드는 이제 매파적인 선택지뿐이다라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서 이걸 증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게 이제 또 3월 22일 FOMC에서 향후 연준 기준금리의 경로를 표시하는 그 닷 플랫 있죠. 점도표. 이거를 위로 밀어올릴 것이다 이러면서 일단 지금은 그래도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의미심장하게 끝맺음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 보면은 정말 월가에서 대부분의 아이비들이 다 하방으로 지금 눈을 이렇게 흘기고 있는데, 그럼 대체 누가 지금 계속 상승장을 만드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잖아요. 거기다가 오늘 우리 코스닥 보세요. 2차 전지 요즘 보면 정말 삼성전자 9만 원 넘어갈 때 그때 보는 것 같아요. 그때 10만 전자, 20만 전자 외치던 마바라들 대신에 이번에는 무슨 배터리 아저씨인가? 그런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양반도 현직 2차 전지 소재 만드는 회사 임원이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또 뭐 책도 냈고 그게 베스트셀러도 갔고, 하여튼 또 뭔가 하여튼 팔러 나온 사람한테 또 영업 당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아니 뭐 소속만 여의도 그 증권사나 아니면 유사투자자문 그쪽이 아니지 그냥 똑같잖아요. 상장사에서 주가 관리 역할로 IR 담당하고 또 본인 개인 책 팔고 또 유튜브 나와서 강의도 팔고 그러잖아요. 원래 상장사에서 홍보랑 IR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회사 좀 잘 봐달라고, 목표 주가 좀 높이 써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그런 역할인데, 그 회사는 이제 그동안 하도 기관에서 반응이 좀 시큰둥하니까 아예 그냥 전략을 바꿔가지고 개인들한테 IR 하겠다, 주식 세일즈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 말고 또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통하고 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말 내내 유튜브로 연락이 홍보하더니만 오늘 월요일 개장하자마자 보세요. 그 사람 다니는 그 회사하고 그리고 뭐 에코프로 BM 같은 거 그냥 개인들 다 달려들어가지고 기관 그 공매도 물량 다 반대 매매로 아사시키면서, 에코프로 BM은 예전 상한가 15% 시절 같으면 그 상한가도 훨씬 뛰어넘어가지고 오늘 급상승했죠. 하여간 그 와중에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로 이 불을 뿜고 있는 요 에코프로 BM의 공매도 수량하고 또 대차 거래량하고 지금 거의 동반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뭐 하여튼 상방이든 하방이든 둘 중에 하나는 이제 골로 가는 거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요즘 이렇게 기대감도 많지만 또 은근히 야 저거 산드라박 머리일 거야 이렇게 질투하는 사람도 많은 이 에코프로 BM에 대한 외국계 목표가를 좀 정리해 보겠는데요. 일단 거의 모든 외국계 하우스들의 목표가가 이미 오늘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선 최상단에 있는 게 이제 노무라인데 여기 목표가가 18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 다음 JP모간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투자 의견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가 15만 원. 이미 예전 여기 돌파했고, 다음 UBS가 목표가 13만 원의 투자 의견 매도 있는데, 다음 맥쿼리는 심지어 목표가 10만 원에다가 투자 의견이 매도니까 이거는 사실상 지금부터 에코프로 BM 주가 반토막 날 때까지 무조건 공매도 때리라는 지령이라고 봐야죠. 다음 모간 스탠리하고 크레딧 스위스는 투자 의견은 중립에다가 목표가가 12만 원. 이거는 그냥 목표가를 목표 달성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나는 일단 중립기어 박았고, 대신에 지금 주가는 누가 봐도 고평가다, 오버슈팅이다, 과매수다 이런 의견이죠. 이게 참 이런 얘기하면은 뭐 부정 탄다고 또 저를 혼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어떤 데자뷰격으로 지난 2020년도 셀트리온 주가 30만 원 돌파했을 때, 그때 당시 이제 JP모간이 야 이거 터무니없는 고평가라고 당시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후려치니까 개미들이 이런 괘씸한 양키놈들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 전부 이번 기회에 금융치료 들어가겠다, 완전히 참교육을 시켜주겠다 하면서 당시 다 달려들어가지고 셀트리온 주가를 37만 원까지 밀어 올렸다가 완전히 그때 이제 개인들이 압승을 거둔 걸로 보였지만, 그 뒤에 결국 뒷심 부족으로 JP모간 지령받은 공매도 세력들한테 전부 털려버렸던 그런 또 재탕이 이번에 되지 않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참고로 오늘 셀트리온 주가 15만 1,800원 마감가입니다. 자, 오늘의 중국 소식. 어제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주말 전인대에서 중국의 올해 GDP 전망치가 컨센서스였던 5.5%에 훨씬 미달한 5% 내외, 영어로는 around 5% 이렇게 나왔죠. 이걸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실망 매물은 뭐 그래도 크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뭐 실망은 실망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핀포인트 에셋의 장쯔웨이 애널리스트는 이번에 중국이 제시한 그 5%는 사실상 GDP 목표치의 하한선, 그러니까 최소한 죽어도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달성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이렇게 목표를 조금 겸손하게 잡은 게 중국 당국에서는 당장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서둘러야 될 시급성이 없다고 판단한 게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대신에 작년에 이제 시진핑 3기 지도부가 취임하고 이제 그 첫 해가 올해인데 이 첫 해에는 GDP 목표치를 어떻게든지 초과 달성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막 생색을 낼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또 뭐죠? 저가 매수 유효하다? GDP 5% 악재 아니다? 이 소린가요? 하여튼 뭐 그런저런 주장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리오프닝 하면 또 일본을 수혜국으로 뽑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뭐 관광부터 화장품, 쇼핑, 여기 일본도 우리랑 어떻게 보면은 그 왕서방이라는 손님을 하나 놓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업체 중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미쓰비시 UFJ 모간스탠리 증권의 유통소비업종 애널리스트 사토 와카코는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이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중국 소비 심리는 여전히 취약하고 아직도 저축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든 미디어들이 자꾸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나 아니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리오프닝을 제일 늦게 했으니까 그 기저 효과도 지금에서야 제일 늦게 나오는 건데, 그런 지표들로만 자꾸 분석을 하면서 어떤 그 과장된 기대감을 드러내는 게 이게 좀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서 실제 중국인들의 소비에 대한 마인드는, 그 마인드 리오프닝은 아직 완전히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 중국 관광객들이 확실하게 늘어나긴 했는데 지출 항목들을 보니까 그중에서 뭐 교통비나 어디 입장료 같은 데가 대부분이고, 아직까지 코스메틱, 그러니까 화장품에 지출을 하지 않고 거기에 늘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아직 중국의 소비 심리가 리오프닝이 완전히 안 열렸다는 그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우리 런던 고라니의 뉴스 농장 가족이 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제가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3월 7일, 뭔가 좀 어감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3과 7이 함께 있어요. 근데 저 이거 예전에 학창시절에 국어 시간에 그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 아직도 생각나는데, 3, 7일은 과연 며칠을 의미하는가, 이게 문제였는데 정답은 이제 2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찍을 때 3, 7에 20일이니까 21일? 그럼 너무 쉬운데? 그러다가 저는 그냥 여기서 이제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가만히 보자. 3, 7일이니까 그럼 3일하고 7일 사이에 중간 5일, 요걸로 찍었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먼저 찍은 게 항상 정답이다. 자, 내일 3월 7일 화요일, 먼저 정부 일정 보시죠.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내일 개최가 되는데, 이번에 국민연금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국민연금 고문인가 하여튼 고위직에 또 검사 출신이 임명이 됐다고 막 시끄러운데, 하여간 검사 출신 아니면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미는 지금 이런 현실도 조금 서럽지만, 근데 또 그도 그럴 것이, 하도 진짜 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뭐 공기업, 사기업, 국가기관,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들은 뭐 사측이든 노조든 오너든 하여튼 곳곳에 워낙 범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놈들 잡아 조질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몇 년 전에 운용력 4명이 마약하다가 붙잡혔잖아요. 그야말로 5천만 우리 전 국민들의 연금을 약 빨고 운용하다가 걸려가지고 한번 뒤집어졌었습니다. 다음 내일 우리 정부 대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한 중남미 대사단 간담회에 참석을 하는데, 여기 중남미 지역이 또 우리 방산 쪽 잠재 고객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이런 쪽의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중기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모태펀드 2차 정시 6,845억 원 출자, 그리고 1조 4천억 원 이상 벤처펀드 조성이라는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청년 실업 대책으로 계속 스타트업 이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는 증시에서 창투사,
이쪽 업종에는 아무리 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관리하고 어쩌고 그래도 정부에서 밀어주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2022년 국내 은행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 현황이 공개되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버 보안 이쪽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다음 내일 경제지표는 지난 4분기 그리고 2022년 연간 국민소득 잠정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근데 참 아무리 소득이 늘어나도 그만큼 빚도 같이 늘어나고 결국 그러면 1인 가구는 계속 더 늘어나고 출산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그럼 또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있습니다. 다음 내일 IAEA 정기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뉴스 플로우에 막 타기 좋죠. 증시에서는 반일 테마주부터 애국주 그리고 이제 K 수산물 관련주들이 수혜주죠. 다음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자람 테크놀로지라는 초고속 통신망 장비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고요. 하나스펙 26호도 역시 내일 상장일입니다. 다음 틸론이라고 그 메타버스 오피스 전문 기업인데 이게 내일부터 일틀 일정으로 공모청약 들어갑니다. 여기가 이제 코넥스에서 이번에 코스닥 입성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몇 번 막 상장 일정 연기되고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이제 수요 예측까지 왔네요. 다음 내일 또 수요 예측하는 기업이 그 스타트업들 초기 그 시드 단계에 주로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그런 그 금융사들이 또 있죠. 국내에서는 그 엑셀러레이터로 첫 상장에 도전하는 바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그리고 내일 또 KB 스펙 24호도 내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내일 라인 게임즈가 대항해 시대 글로벌 서비스 시작하고요. 다음 미국에서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다음 딕스 스포팅 굿즈 실적이 공개됩니다. 근데 정말 미국 기업들은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회사인지 딱 감이 오게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기업 중에서는 제일 이름이 황당한 게 미코. 이건 무슨 미스코리아의 약자도 아니고. 그리고 또 KTNG. 이거 누가 봐도 이제 그 한국 담배 인삼공사 그거 영어로 고친 거니까 KTNG 코리아 토바코 앤 진생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코리아 투모로우 앤 글로벌이래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